자, 지금까지 강의 별로 어려운 점 없었죠? 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자, 10절 메소드의 상속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 그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init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일종의 그냥 규약이에요. init 함수는 요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 뭐냐 하면은 슈퍼의 init를 먼저 호출해서 나의 셀프, 현재 자신의 인스턴스 값을 할당해 준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 읽어보시면은 ns 오브젝트의 init를 호출한다. 바로 부모 단계의 init 메소드를 호출한다는 얘기죠. 반환값은 셀프로 할당. 셀프가 nil이 아닐 때, 자, 널과 같은 얘기지만 우린 nil을 써야 됩니다. nil을 쓰냐에 따라서 프리프로세서가 좀 다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nil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널 쓰시면 에러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러는 찾기도 어려워요. 자, 이 슈퍼가 nil이 아닐 경우에, 즉 할당의 슈퍼랜다. 셀프가 nil이 아닐 경우에 이게 nil이 아니라는 거는 위에 할당이 성공했다는 얘기죠. 메모리에서 블락을 받아오는 거를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성공했으면은 나의 변수, 이제 요게 저희가 코딩하는 부분이에요. 점점점이 요 변수를 이렇게 지정해라. 그리고 셀프를 반환해라. 기본적으로 오브젝티브 C는 id 형태를 반환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id 형태를 반환하니까 이 셀프를 반환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얘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셀프는 현재 클래스나 인스턴스의 포인터 주소를 뜻하고, 다음에 슈퍼는 포인터 주소가 아니라 프리컴파일러가 이 다른 값으로 대치해주는 처리를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셀프는 우리가 마치 포인터 변수처럼 쓸 수 있지만 슈퍼는 그렇게 쓸 경우에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딱히 좋은 예제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위에 얘기, 오버라이드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건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 예제입니다. 슈퍼, 셀프 이렇게 나와 있는 예제인데, 여기 보시면은 ns 오브젝트에서 파렌트가 상속받고 그 다음에 차일드가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파렌트 클래스는 인터널과 익스터널 함수 두 개가 다 정의되어 있어요. 함수 두 개가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차일드는 인터널만 정의되어 있다. 즉 익스터널은 상속받은 그대로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엑스코드 안 돌리고 그냥 한번 여기서 예제를 볼게요. 파렌트 클래스는 당연히 인터널, 익스터널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임플리먼트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냐 하면 인터널을 호출하면 부모 클래스, 파렌트 클래스의 내부 메소드가 진행된다라고 출력해주고, 익스터널이 진행되면 부모 클래스의 외부 메소드가 진행된다. 그렇게 하면서 셀프의 인터널을 다시 호출해주고 있어요. 셀프의 인터널을 호출해주면 뭐가 호출되겠어요? 바로 이 내용이 나오죠. 부모 클래스의 내부 메소드. 즉 외부 메소드가 호출되면 내부 메소드도 따라서 호출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일드 클래스는, 자, 빨리 넘어갈게요. 인터널만 정의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인터널이 바로 자식 클래스의 내부 메소드가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 저희가 만약에 부모 클래스에서 익스터널을 부르고 차일드의 인스턴스에서 익스터널 함수를 부르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메인 함수 보시면은 P와 C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P는 파렌트, C는 차일드입니다. 두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두 개에서 익스터널을 불렀어요. 그러면 파렌트 클래스의 익스터널이 진행되겠죠? 그러면서 파렌트 클래스의 인터널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부모 클래스의 외부 메소드, 내부 메소드가 이렇게 각각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차일드 클래스의 익스터널을 호출하면 차일드 클래스는 익스터널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외부 메소드가 불러집니다.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의 외부 클래스는 셀프의 인터널을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셀프의 인터널이 무엇냐?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셀프의 인터널은 바로 요것일까요? 아니면은 요 차일드의 인터널일까요? 예. 많은 분들이 답을 맞춰주셨는데, 예, 바로 차일드 클래스의 내부 메소드가 진행이 됩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즉, 현재 요 C라는 인스턴스는 차일드 클래스이기 때문에 요 셀프는 차일드 클래스입니다.
차일드 클래스의 인터널이 진행이 되니까 요 자식 클래스의 내부 메소드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init 함수의 상속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제일 많이 오버라이딩 하는 함수가 바로 이 init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재정의를 해줘야 돼요. 상속받아서 재정의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의미 없는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멤버 변수를 안 써도 됐는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멤버 변수를 반드시 각각의 고유한 인스턴스의 멤버 변수가 있어야죠. 그럼 멤버 변수가 있게 되면 당연히 초기화 해주는 모듈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init입니다. init는 반드시 상속받고 오버라이딩 해줘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지정 초기화라는 게 있고 보조 초기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념은 스위프트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지정 초기화는 여기 설명되어 있는 대로 보통 가장 많은 인수를 가진다. 그리고 보조 초기화는 지정 초기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초기화를 수행해 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데 NS 오브젝트는 init 이 함수만 있습니다. parent 클래스에서 자, init with a, b, c라고 이렇게 가장 많은 인자를 가지는 매개 변수를 가지는 초기화가 바로 지정 초기화가 되겠죠. 이 지정 초기화가 이렇게 하나 정의되어 있고 나머지 보조 초기화는 바로 이 지정 초기화를 호출해서 좀 요거는 B와 C가 빠져 있죠. 그래서 요 B와 C가 빠진 상태로 요거를 간접적으로 호출해서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매개 변수가 아예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바로 매개 변수를 안 받았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임의의 매개 변수를 여기서 줘서 init with a, b, c를 여기서 호출해서 바로 이 init를 호출해 줘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보조 초기화는 자신의 지정 초기화만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nit with a, b, c 있죠. 요거는 with b, with c, 그다음에 매개 변수 없는 거. 이것도 자신의 지정 초기화를 부르고 부모 클래스의 지정 초기화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 클래스의 세컨더리 초기화를 부르거나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거에 대한 예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요 차일드 볼륨이라는 자, NS 오브젝트에서 볼륨이 있고 볼륨이 차일드 볼륨으로 나오는데 이 차일드 볼륨의 지정 초기화가 부모 클래스의 지정 초기화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 이니트를 호출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이라는 클래스를 제가 정의를 하고요. 볼륨이라는 클래스는 value 발과 다음에 min, max, step 이렇게 네 가지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init with, min, max, step 다음에 init 이렇게 두 가지의 초기화가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지정 초기화 보겠습니다. 이 지정 초기화는 제가 아까 규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규약과 똑같이 셀프의 슈퍼 이니트하고 이 셀프 값이 nil이 아닐 경우에 블라블라블라 해서 나의 가장 중요한 멤버 변수를 세팅해 준다. 그리고 셀프를 반환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정 초기화의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자, min, max, 스텝을 다 받았으니까 value와 min의 a 값, 즉 value는 현재 초기 값이겠죠. 이 어떤 그 볼륨, 우리가 이렇게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그런 버튼이 있을 때, 슬라이드가 있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 value는 이 최소 값으로 세팅해주고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A, B, S를 받았으면 A, B, S를 이렇게 세팅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보조 초기화 인자를 안 받았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나의 지정 초기화 init with min, max, step을 부른다. 어떻게? 0, 10,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요걸 부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일드 볼륨이 있습니다. 차일드 볼륨도 똑같이 차일드 볼륨도 거의 똑같은 멤버 변수를 가지죠. 멤버 변수가 정의가 추가로 안 돼 있어요. 그럼 같은 멤버 변수를 가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초기화가 이렇게 하나만 있습니다. init with min, max, step으로.
그래서 요것이 init with min max를 받으면 위와 거의 동일하겠죠. 거의 세 가지 인자 값을 다 받았으니까 위와 같이 그 부모 클래스에 지정 초기화를 불러주면 되는데 여기서 잘못된 일을 합니다. 바로 뭘 하냐 하면은 init with min max 요 정의에서 셀프를 슈퍼 이니트로 받고, 예, 마치 자기가 이제 지정 초기화니까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셀프가 닐이 아닐 경우에, 제가 그 구문을 빼놨네요. 여기서 그만 실수로 상위 계층의 지정 초기화를 부르는 게 아니라 상위 계층의 보조 초기화를 불렀어요. 이니트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면은 컴파일은 성공했네요. 지금 워닝 뜨는 거는 이 차일드 볼륨 P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워닝일 뿐이지, 현재 제가 초기화를 잘못한 거, 예, 한참이 지난 후에, 예, 스택이 엄청나게 쌓였죠? 오브젝티브 C에서 이렇게 스택이 쫙 쌓이게 되는 것. 스택이 쌓인다는 건 뭔가요? 함수가 계속 호출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스택이 쌓인다는 얘기는 즉 무한 루프에 빠져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무한 루프에 빠져서 더 이상 스택이 이 데이터 값을 저장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오버플로우 에러가 납니다. 자, 여기서 오버플로우 에러가 왜 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차일드 볼륨에서 부모 클래스의 지정 초기화를 불러야 되는데 제가 그만 잘못해서, 자, 여기서는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차일드 볼륨의 초기화를 불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차일드 볼륨이 부모 클래스의 지정 초기화를 불러야 되는데 그만 잘못해서 보조 초기화를 불렀죠. 요걸 불러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거는 그대로 셀프의 이니트 민 맥스 스텝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아까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함수가 과연 이거를 호출하게 되느냐, 이걸 호출하게 되느냐, 아니면은 요 아래에 있는 이 함수를 다시 호출하게 되겠느냐. 자, 이 셀프는 현재 차일드 볼륨이겠죠. 차일드 볼륨 아닙니다. 차일드 볼륨이기 때문에 요것은 위에 있는 지정 초기화를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차일드 볼륨에 있는 지정 초기화를 다시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게 이니트를 부르고 다시 이걸 부르고 이렇게 돼서 무한 루프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맞게 고쳐주려면은 간단하게 요거를 빼고 요것만 해주면은 되지만은 제대로 구문을 쓰려면은 슈퍼에서 받은 것을 지금 그 문장은 필요 없네요. 예. 왜냐하면 나의 멤버 변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호출해주면 다시 컴파일해서 돌리면은, 자, 수행이 되자마자 끝나버리죠. 그래서 프로그램 ended with exit code 0 해서 프로그램이 바로 수행되고서 이걸 만들고 바로 끝나버렸습니다. 자, 여기서도 문제 있죠. 릴리즈 해줘야 된다는 거. 자, 릴리즈 구문 넣을까요? 그러면 요거 넣으면은 워닝도 사라지겠죠. 네. 또 콘솔이 또 닫히네요. 예, 됐습니다. 우리 지정 초기화와 다음에 보조 초기화의 그 규칙, 그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 뒤에 제가 이제 포인터 변수나 어드레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C 언어에 그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써놨는데, 바로 포인터 변수는 어드레스를 뜻한다 해가지고 쭉 써놓고,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하나를 지정해주고 값을 놓는 거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지정해서 그 값을 배정하는 거, 뭐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포인터와 그 값에 접근하는 방법이 어떠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쭉 길게 좀 써놨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메모리 얼록 할 때 인스턴스를 하나 잡아주는 것과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빈 포인터, 이 포인터는 8바이트를 차지하면서 변수 A 값은 그냥 주소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주소 값은 우선 nil 값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인스턴스를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 준 다음에 배정을 하면은 실제로 이 포인터는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주소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 얘기들을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나 포인터 이런 걸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오류 중에서 가장 심각한 오류 두 가지를 이렇게 쭉 써놓고 있는데, 자, 바로 메모리 릭, 누수죠. 메모리가 줄줄 새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새가지고 결국에는 그 시스템이 다운될 정도로 메모리가 낭비가 되는 거죠. 그거하고 이제 무효 포인터, 댕글링 포인터라고 그러는데, 포인터 값을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포인터가 값이 없어요. 이 객체가 아니요.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의 주소에 이 객체가 이미 파괴됐어요. 이럴 때 이걸 댕글링 포인터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거는 접근하면은 메모리 바이올레이션 에러가 나면서 시스템이 정지할 수도 있고, 또는 시스템이 그거를 못 찾아낼 경우에 보안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요즘 그 인텔 CPU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메모리 바이올레이션 에러가 날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메모리 자원을 관리할 때 제일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요 누수와 바로 댕글링 포인터, 무역 포인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미리 잡아낼 수 있는 능력, 이걸 관리해낼 수 있는 능력, 다음에 그런 능력에 대해서 일할 때는 우리 그거 알기만 하면 되지, 일할 때는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일할 때는 단순히 ARC 세팅해서 편하게 일하는 거, 그것도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드레스 놓고 객체 놓고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지 말고 그냥 간편하게 NS 오브젝트 형태로 A로 내가 하나 만들면 어떠냐, 마치 프리미티브처럼. 그게 안 된다라는 거, 그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객체를 만드는 것이 편리할 것 같지만은 사실 동적인 프로그래밍 환경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 프로그램 방식의 장점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터 개념과 다음에 객체 개념이 서로 따로따로 관리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